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 분 한 분 다 제가 이분은 뭐가 안 좋다고 하고 제가 찝어드렸는데 두 분은 제가 안 찝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현희 의원이시죠? 네, 오늘 그 전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저를 안 집으셨어요? 욕 안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분은 이게 문제였어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라고 다들 말씀드렸는데, 약점 말씀드릴 게 없었던 분들 중에, 김병주 의원님하고, 전현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이 약점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가장 약점이 많은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지금 처음에는 보면은 꽤 안정적으로 표를 얻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득표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전현희 의원님만큼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의사라더라. 어떤 분은 아니야 변호사라더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네, 최초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네. 네. 연손 28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연손 18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연손 18기면은 이재명 대표 동기죠. 네, 그래서, 네. 와! 얘기거리 생겼다. 라고 하는데, 28기면 지금 이제 검찰총장 되시는 분이 26기, 28기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늦게 되신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이. 저는 치과의사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사법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보통 법대 졸업한 분들보다는 좀 늦게 된 편이죠. 뒤늦게 의사도 사실 되기 쉬운 직업은 아닌데 뒤늦게 변호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 이래서 네. 또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의사를 택했지만 네. 어릴 때 제 꿈이 사실은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 놓고 이 치과 의사를 하면서 어릴 때 꿈을 한번 좀 꼭 도전해보고 죽더라도 후회 없이 죽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설에는 네. 돌아가신 부군께서 판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판사가 너무 좀 좋아 보여서 혹은 부군이 가끔 간혹 가다가 판사라는 걸 너무 뻐겨서 그거 보기 싫어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 남편이 이제 사주 공부할 때 네. 좀 저도 곁눈질하면서 아하. 보다가 어릴 때 제 꿈이 이제 좀 자각이 된 거죠. 그리고 자극을 좀 받으신 자극을 거군요. 받은 거죠. 그래서 옆에 공부할 때 저도 좀 따라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옆에서 책 보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좀 친숙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면서 어릴 때 꿈이 생각이 나고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자.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3선이신데 법사위 활동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 네, 원래 보건복지, 네. 그러니까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18대는 보건복지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20대는 국토위와 환노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법사위에 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의정 활동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퐁당퐁당이라고 네, 하죠. 퐁당퐁당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한 네. 번씩 빈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에서 네. 비례대표로 하시고, 근데 19대는 공천을 못 받으셨고, 20대 이제 입성을 다시 하셨는데, 그때 강남을을 계속 고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강남을 고집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18대의 비례대표는 저는
당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하고 뭐 요즘은 바로 이제 지역을 도전을 하고 비례대표 하는 도중에도 지역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비례대표 때는 그냥 비례 역할만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지역을 어디를 도전을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86석인가 이럴 때라 서울에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도 많았고 경기도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가라는 주의 권유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당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보면 쉽게 비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당의 은혜를 좀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 우리 민주당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가서 헌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좀 더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없죠. 곳. 거기에 제가 가서 그냥 바위를 조금이라도 금을 내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계급주의, 지역주의를 깨는 데에 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당선은 당연히 안 될 거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강남을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19대 때는 우리 당의 정동영 당시에 의원. 거물이던 예. 정동영 의원인가 경선에서 제가 떨어지고 이제 낙천을 했고요. 그리고 4년을 쉬고 다시 그때도 좀 쉬운 데 가라는 주위의 권유가 많았지만 그렇죠. 쉬운 데는 많은데. 일편단심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정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대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강남을 한 번 더 도전을 하자. 거기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당했고요. 근데 이제 21대에는 이 부동산 뭐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쉽게 고배를 아쉬웠죠. 예, 정말 아쉬웠죠. 예, 그랬고 그래서 쉬었고 국민권익위원장을 3년간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제가 참 드릴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네. 지금 일단 좀 소소하게 일단 신상 이런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법사위에서 법사위 부상 사건이에요. 네, 네. 예, 이게 보통 그 웬만한 부상 상처가 이렇게 뭐 피부가 찢어진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 게 보통인데 지난번 이 법사위 부상 사건을 보니까 얼굴이 뻘건 게 화면에 딱 잡히더라고요, 카메라에. 그 정도로 참 많이 다치신 것 같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건태 의원님도 발언 중지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건태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하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나와보세요, 일리.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허리를 다쳤어요.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네. 그때 다친 거 안 되라고 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계속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오시려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지금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위원장님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게 벌어지냐고요? 무슨 말하는 있어요? 자, 말씀이 안 되는 거는 미안하다는 사과가 뭔지 아닙니까? 왜 그러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걸 수 있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 사과를 받치겠으면 사과가 맞냐 아니에요? 뭐냐 큰 소리야?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공범이야 공범. 자 앉아주세요. 사과의 공범이라고. 공범이란 무슨 말이야? 하세요. 당신들이 공범이야 이 말이야. 당신들 정신 그럼 뭐예요? 본인은 공부. 자 앉으세요. 그런 뻔뻔한 태도를 지는 거 있는지 알아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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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으세요. 뒤에서 너무 세게 밀었어요. 아까 보니까 엄청 미시대. 자, 앉으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만요. 앞에서 막히니까 다시.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그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그 뭐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뭐 그러는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들었고요. 그 전현 의원님은 오동길 의원님 양님.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네?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저 좀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에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금 고동길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발표질 났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말을 밟혔어요.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범죄를 저지르다가 자초 일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장현님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앉으세요. 짓밟힌 고동길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전현 의원님 좀 들어봅시다.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정한 전현 의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전 지금 봐도 화가 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재밌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속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유상범 의원님 그렇게 미워요. 뭐 아니 말을 해도 그렇지 여기서 다친 거 아니래잖아요. 그런 말을 하질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친 거 아니래잖아요 하질 않나 확인하셨어요? 뭐 이러시는 거 보면서 내가 알던 유상범 의원이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많이 좀 어떻게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때 좀 다쳐서 여기에 이제 파스도 붙이고 다니고 좀 오랫동안 네. 좀 허리도 다치셨다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허리를 많이 네. 삐었고 이 썰어져 가지고 이제 몸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허리를 많이 이제 삐고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많이 입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다쳤죠. 그래서 아직도 좀 허리는 불편합니다. 근데 저 때 왜 저런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윤석열 탄핵 네. 그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용산의 오더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추정은 되는데 반드시 이 청문회를 파행시켜라. 막으라는 예, 그런 이제 그 내부에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날 그 우리가 법사위 그 사전에 우리 야당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바깥에 이제 국힘의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복도를 있었는 그냥 거예요. 막아 다 있더라고요. 당직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가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으려고 그렇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면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을 할 때 그때도 여야가 그때 몸싸움을 해가지고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패스트 트랙으로 선진화법 위반으로 많이 지금 조사도 수사도 받고 네.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재현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작정하고 막으려고 이제 몸싸움하러 왔고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면 몸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양쪽이 똑같이 쌍방폭행을 예,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과 안에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똑같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걸 뚫고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제가 모시고 법사위원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의원들은 미안하잖아요. 저 듣기만 해도 미안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옛날 패스트 트랙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좀 있다. 억울하게. 네.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성인 제가 제일 앞에서 그 이제 뚫고 나가면 설마 저를 건드리겠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은 이제 제 손잡고 딱 바로 옆에서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표적이 되신 그래서 거군요. 제일 앞에 이제 제가 나섰죠. 제일 앞에 이렇게 야. 이제 뚫고 가는데 이게 안 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고 뭐 이런 뭐 상황에서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몸싸움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짓밟히고 쓰러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상을 입었죠. 박은정 의원님도 그때 다치신 걸로. 박은정 의원이랑 저랑 두 명이서 정청래 위원장을 양쪽에 이제 우리가 예. 호의를 하고 아니, 들어가자. 두 분이 제일 보면 저 네.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좀 죄송합니다만 약해 보이시는 분들인데 그 두 분을 앞세웠다고요? 아유. 그래서 박규태 의원님이 아마 미안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화가 많이 나셨겠군요. 여성 의원들을 앞장서서 들어갔는데 네. 뭐 저희들이 앞장서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부상을 당하니까 아마 이제 미안함도 있고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싸우신 분을 지금 뭐 일부에서는 검사 탄핵에 뭐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윤석열 탄핵이고 뭐고 간에 이 제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길래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의외로 또 이게 헛소문인데 이게 네. 여기 먹히는 얘기라면서요, 이게.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출연하면 댓글로 검사 탄핵 뭐 불참한 전현희 아웃, 검사 탄핵 반대 전현희 아웃 뭐 이런 댓글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법사위를 간 이유가 검찰 개혁, 정치 검사 아웃, 그리고 정치 검사 퇴출시키는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법사위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번에
이번 주 수요일에 검사 탄핵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그쵸. 있습니다. 내일 지난번 모레죠. 네.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 표결된 그 사안이 이번에 그대로 법사위에서 그게 예, 와서 14일이죠. 네, 네. 그걸 이제 제가 직접 법사위에서 할 거예요. 제가 검사 탄핵을 반대하고 그러면 제가 왜 법사위에 왔으면 그러니까요. 그 청문회에서 검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난 검사 탄핵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그 그렇죠.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정치검찰 탄핵시키려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할 텐데 그런 억울한 누명을 저한테 씌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전 더 이상해요. 이게 말이 돼야 말이지. 근데 참,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기가 차기도 합니다.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억울한데 그게 이제 이번에 최고위 선거에서 의도를 가지고 저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마타도어를 하는 걸로 보여요. 아이고, 참.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날 본회의에 표결을 참여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포기를 못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근데 제 불찰이기도 한데 사정은 제가 그때 그날 본회의 열리는 날 두 번째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죠.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그 최혜병 사건에서 그 진상 규명, 대통령 외압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 의원회관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이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그 이제 본회의 대기를 하면서 대정부 질문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본회의가 열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냥 바로 달려갔는데 이미 이제 표결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가 본청이 있고요. 의원회관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의원회관까지 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예, 걸어가면 5분 정도. 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걸어가면 한 10분. 예, 제법 뛰어가면 걸려요. 5분. 제법 걸리거든요. 네,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몇 시에 열릴 겁니다. 몇 시에 표결할 거예요. 그게 예고가 없었어요. 예. 근데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국힘당 쪽에서 막 막고 있다가 또 네. 뭐 버팅기고 있다가 협상하는 중이라 언제 시작할지 예. 모르는 그런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지금 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본청에 계신 분들은 우르르 오는데 의원회관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제 또 전화를 잠시 못 받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예요. 그 놓쳤는데 이 그날 놓친 걸 그래서 많이 놓쳤습니다. 예. 의원들께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 야, 근데 좀 근데 치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제가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안 돼.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저를 공격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파렴치하고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하는 그런 최고위원 후보로 매도가 되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이런 세력에 의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내리고 다른 아이고. 이제 후보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부분은 같은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다. 정당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허위 사실로 제가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건 좀 너무 뼈아픈 것 같습니다. 많이 치사한데요,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치사하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 먹히나 싶어요. 네. 저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피식 웃었거든요. 무슨 네, 네.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 말 같지 않은 얘기들 중에 또 하나가 네. 전현희는 신천지래더라. 아, 네. 저는 진짜 웃었거든요. 이게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 김병조 의원님하고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하고 두 분이 신천지설에 지금 네. 피해자인데 신천지가 혹시 저는 지금도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네. 당사자께서는 아시나요? 저도 저보고 신천지라고 해서 저는 신천지가 사실은 예. 그 뭐 언론에 나오니까 신천지 뭐 이게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신천지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신천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신천지에는 정말 100% 전혀 0%인가요? 하나도 모르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곳인데 제가 신천지라고 하니까 저도 의아해요. 왜 신천지라고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옛날에 해바라기, 예. 신천지의 뭐 상징물이다 이런 해바라기가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해바라기 달고 다니니까 제가 신천지다 이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해바라기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강남에 맨 처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인지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강남에 이 국힘이 워낙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선거 운동에도 소개를 안 시켜줘요. 그런데 그때 뭐 제가 그럼 저를 스스로 알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좀 해바라기 크게 다니고 예, 다니면 커다란 해바라기. 눈에 띄니까 아 저기에 그 초기를 안 시켜줘도 전현희가 왔다 갔구나 하는 게 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꽃말이 그 뭐 희망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이런 게 있고 또 바라기라는 뜻이 이제 뭘 바라는데 그렇죠. 저에게는 국민 바라기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상징하는 해바라기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고 국민 바라기의 희망의 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달기 시작하고 또 저를 좀 알리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 심지어 상대 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 내 선거를 하면서 우리 당의 같은 동지들이 저한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 사실 그 신천지가 그 SNS에 이렇게 그쪽 사람들 SNS 프로필 사진에 네. 자기 얼굴 대신에 보면은 그 꽃 사진을 많이 올려요. 아, 그래서 근데 꽃이 보면 주로 꽃잎이 큰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걸 연상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해바라기랑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갑자기 끌어다 붙이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맞다도 오죠. 저를 음. 뭐라도 그래가지고 끌어내리려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댓글 보면 전현희 신천지 아웃, 아.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게 쫙 달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당원들한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그 목사님이 네. 우리 지역의 구의원 보고 전현희 의원이 신천지라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전혀 아니라고. 전현희 의원은 천주교 신자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우리 신도들한테 전현희 의원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다행이네요. 예배 시간에 교도 신도님들한테 전현희 의원이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선거에서 이게 이제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지금 당내 선거에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 도는 헛소문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 나중에는 이게 뭐 해명도 잘 안 돼요. 네, 그렇게 될까 봐 참 걱정인데.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그 뭐 IP를 보거나 뭐 이러면은 거의 그게 아하, 네. IP 추적을 하셨구나. 제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봤다고 이제 저한테 지지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특정 세력이 이게 나온답니다. 나오죠. 예, 대략 나오죠. 네, 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통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좀 대응을 하시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또 우리 같은 당원 동지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심해지면 저도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뭐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제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의 이 전당대회를 취재를 해보면 이거 몇 달 지나면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기억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달 동안 억울하시겠지만, 몇 달 동안 억울하시겠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 때문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좀 아니, 그 속상하죠. 비슷한 얘기로 또 들리는 게, 김혜경 여사 법화 사건에, 네.
원흉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을 제보했다는 그 공익신고자, 이 공익신고자를 선정해 준 사람, 공익신고자가 선정해 준 사람이 전현희 의원이다. 라고 해서 이 반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돌아요. 비명이고 반명이고 수박이고 뭐 등등등. 지금 뭐 네. 그 정체를 숨기고 있으나 네. 그 최고위원이 되면은 분명히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뭐 그런 네. 얘기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이미 그 정도 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댓글창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네.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저도 일일이 다 말하기가. 네. 그게 그러니까 쫙 퍼져 있어요. 그것도. 음. 근데 일단 저는 성격이 제가 민주당을 스스로 선택해서 영남 출신인데 2008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뭐 어디 뭐 탈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이렇게 뭐 견눈을 팔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제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마타도어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그냥 항상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다른 분들 칭찬해주는 그게 제 성격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게 뭐 진짜 뒤에 칼을 꽂거나 이러는 거는 제가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배신한다든지 이거는 제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뭐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그렇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이제 제 성격이고, 그래서 그런 평가는 틀렸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법카. 그래서 이 법카가 이제 김혜경 여사님 법카 그 신고한 분이서 누군지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고 일단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법카,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청담동 게이트 신고한 분. 네. 그분도 이제 그분은 제가 또 인정을 안 했다라고. 그분이 받아들여서 공익신고자를 인정이 안 여기 됐죠. 김혜경 여사님 법관 제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라고 또 하고, 거기는 신고자로 인정을 안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또 버닝썬 사건에 그 뭐 제보자를 제가 공익신고자고 인정했나 안 했나 하여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고 사건 3건이 거기에 또 추미애 장관님 뭐 아드님 네. 그 관련해서 그것도 공익신고자로 카투사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했다 이러면서 다 끈끈이 이제 제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나 뭐 이런 민주당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니까 여기는 과거가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제가 그런 적이 없어서 설마 뭐 저거 좀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게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점점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미 우리 당원들이 모르는 분이 없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라는 그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네. 여기에 한 해 몇 명이 찾는지 아세요? 국민신문고요? 네. 국민신문고가 뭐 옛날에는 터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글쎄, 민원 넣었다면은 누구나 한 번쯤 들르는 곳으로 그렇게 돼 있죠. 한 해 한 몇 명쯤 찾을까요? 글쎄, 한 10만 명 정도 될까요? 더 됩니까? 1,500만. 1,500만이요? 네. 우리나라 1,500만 건이 접수 처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번씩은 다 들른다는 그쵸. 얘기네요. 네. 와. 그런 어마어마한 포털입니다. 예. 권익위의 공익신고는 주로 이 온라인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공익신고만 해도 한 해에 수만 건, 많으면 뭐 몇십만 건 이렇게 접수되고 처리가 돼요. 일일이 다 그러면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관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시스템상. 시스템상. 그냥 여기에 접수되면 우리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 법에
공익신고가 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신고 기간, 어느 쪽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내용 뭐뭐뭐에 공익신고로 인정이 되는 요건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요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증거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공익신고. 그래서 아마 그 맨 처음에 사안은 형식 요건이 구비된 사안일 걸로 추정이 되고 청담동 게이트는 증거 자료가 첨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 요건이 구비가 안 되니까 그냥 공익신고자 아닌 걸로 됐고, 그리고 버닝썬 사건은 그는 심지어 제가 위원장이 되기 전에 사건이에요. 임명되기 전에 뭐 인정됐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에 따라서 직원들이 알아서 정결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수만 건의 그 사안을 예를 들면 우리 박균대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장이 면허증을 발부를 해서 청장 직인이 지키면 청장이 그 발부한 겁니까? 청장이 그렇죠. 보고 안 되잖아요. 그는 예. 정결 처리해서 처리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한 해 육군 소위가 3,000명이 나오는데 육군 소위 임명권자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누구를 임명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하. 그걸 이제 그 또 당사자들이 막 언론 접촉하고 이러니까 나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어. 전현희 아하. 위원장이 인정해줬어. 이러면 이제 참 그러네. 네. 그리고 언론의 기자들도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수만 건을 다 보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당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안에 관해서만 이제 그때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정하니까 전현희가 인정했다, 전현희가 인정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하고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했어요. 네. 제가 공익신고자를 인정했다고 고발했나? 뭐 하여튼 전 내용을 모르는, 제가 사실 그러니까 보고라고 네. 하니까 제가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저를 직권남용이라고 그 공익신고자에 인정했다고 했나 보네. 관여했다고 저를 형사고발을 검찰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우리 김혜경 여사님 이 신고건도 저를 만약에 제가 관여했다면 고발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아마 이게 지금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민 권익위가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권익위원장이 관여하면 안 되는데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전현희도 그랬을 거야라고 오해를 더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에게 건 그 프레임을 우리 당에서 내부에서 하니까 그게 정말 더 진짜 뼈아픈 더 거예요. 속상하시겠네요. 네, 그냥 저를 그렇게 국민의힘이 형사고발하고 저를 탄압하는 데에 그걸 도구로 사용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감사도 받았거든요. 아이고. 추미애 장관 뭐 아들 유권해석 뭐 이 문제로 제가 또 개입했다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엄청 괴롭혔는데 그것도 똑같거든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하는 건데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당 내부에서 저한테 그걸 오히려 이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니 더 아픕니다. 지금 권익위원장 계실 때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퇴임하실 때 많은 탄압 정말 그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보면서 아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모욕적이다라고 심지어는 근태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때도 법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셨어요? 윤석열 작가는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그때 그 정무위 상임위에서 그 송석준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마주보고 계시는. 네네 그 네. 분이라고 하기도 참 그러네요. 하여튼 그 사람이 예.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예. 마이크 잡고 공식 자리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존경 안 하죠. 예. 근데 저를 또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뻔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 하다가 저는 국민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훌륭한 권익위원장을 내정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그 자리를 사퇴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진짜. 준비된 그 후보가 누군지 압니다. 예, 근데- 김홍일이었나요 그때?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나중에 제가 끝나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음. 거기에 또 이제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 지금 정무위원장이 됐죠. 저를 이제 제가 뭐 직권남용을 했니 뭐 그리고 정무위에 와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느니 이러면서 저를 감사한 감사를 시키겠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대통령이 이제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업무 보고 안 받겠다 이러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권익위원장 안타까운 네. 우리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심정,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그러니까요. 되고 예. 이해가 됩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맞선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공포스럽죠. 예, 그리고 저도 그런 제가 주위에 제 지인들한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절대로 난 자살한 거 아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좀 알아라. 나는 그러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 충동까지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럽고 또 치욕스럽고 뭐 저를 권익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고액 알바다, 그러니까. 예. 알바끼다, 뭐 후한무치하다, 별별 그런 욕설을 하면서 저를 모욕을 하고 뭐 이러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기호 8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지 이게 오뚜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리 저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오뚜기. 그래서 저한테 기호 8번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동훈하고 3년 동안 소송을 했거든요. 그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 기자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냈다라고. 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뭐 LCT 사건 가지고 예, LCT 왜 그렇게 했냐 뭐 그 말 가지고 소송을 했다는 그 사건이 당사자가 졌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재판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1심에서 지니까 완전 한동훈 자기 지세상이야, 완전 그냥. 그래서, 네. 그리고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동료 기자들이 네. 뻔히 상황을 알 텐데, 네. 딱 한동훈 편만 드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네.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 생활 하면서, 저도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전현 의원님께서 그때 권익위원장 퇴임하실 그 무렵에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권익위 국장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오죽 마음이 힘들었으면 무거웠으면 저러셨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이제 조금 경우가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데 그분은 정말 자존감 강하고 정말 강직하고 청렴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윗선의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자신의 소신과 다른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그분의 그런 그 자존감, 그 강직함에
상당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그분은 정말로 그 권익이라는 그 부패방지 기관이라는 기관에 대한 애정, 자부심 이런 게 정말 넘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는 정말 이 외부에 오는 위원장, 부위원장들은 일종의 손님이고 자기는 권익위를 몇십 년간 지킨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망가지는 게 그 누구보다 힘드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강직한지 잘 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주위에 그런 이제 고통을 많이 심리적인 힘듦을 많이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이제 국회에 출석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예, 출석하신 영상을 제가 그러니까 찾아서 봤어요. 네. 그런데 그날 이렇게 그 아마 그 대통령실에 부패 방지 업무 담당자가 누구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앞에 부위원장이 답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상관인데 그렇죠. 말을 안 하고 나갔는데 말 못 하겠다고 나갔는데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해보니 무슨 콩가루 집안이냐 이런 소리 나올 거니. 네. 그러니까 못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분 표정에 그 내가 얼마 그 참담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진실 말하지 못하는 영혼이 망가지는 듯한 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저렇게 영상에 저렇게 드러날 정도면 본인 마음은 얼마나 망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장례식장에 권익위 부위원장님 직접 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이제 그 부위원장에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윤 정권의 권익위와 관련된 실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용산의 또 담당 비서관이나 그래서 그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지금 그 저 세상에 간 이 국장 그리고 그 통곡하는 그 가족들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자들이 정말 살인자다라는 그런 살인자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너무 나서 분노해서 당신들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제가 그 기사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네. 그러니까 소리를 뭘 쳤습니다. 잘못했는지. 그랬고 이제 나온 때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저한테 뭐 악수를 청하고 이래서 악수도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나오니까 부위원장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고 고함을 확 지르는데 야, 그 표현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거기서 우리라면 누굽니까? 그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하는 공무원들하고 자기를 네. 같이 끼워 넣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이 뭐라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주변 돌아가신 우리 국장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지금 잘못한 거는 바로 당신 그 국장의 수뇌부 직속 상관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권익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네가 이런 게 잘못했다가 되는데 우리 권익위 그러니까 직원들을 싸잡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엄청 화가 났고 부적절한 표현이고 자기의 잘못은 반성을 일도 없이 전혀 반성이 일도 없네요. 없이 그냥 남 탓하는 그런 걸 민낯을 받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제가 막 나오는데 뭐라 하는 게 뭐 야당이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잘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무죄 준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당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괴로워서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주장을. 그러니까 참. 진짜 이 자기들 잘못은 1도 반성 안 하고 남한테 덮어씌우기 그러잖아요. 근데 국힘에서 어제 대변인 논평이 똑같아요. 아하.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뭐 전현희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권익위 대상으로 제가 그 디올백 수수 진상을 밝히는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 뭐 압박을 느껴서 뭐 그렇게 됐다는 등. 그리고 야당이 이걸 정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등. 거기에 플러스 또 정말 믿기지 않는 발언까지 했던데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의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있지 않는 조작 수사를 받고 엄청나게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몇 분이 검찰의 수사 중에 그렇죠.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잘못입니까? 검찰 잘못이죠. 검찰이 그 강압적으로 네. 수사하고 수사 받으면서 그 느낌, 그 정말 고통 그렇죠. 그런 거 심리적인 압박 아시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희생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살인자입니까? 검찰이죠. 검찰이죠. 근데 그를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 근처에 뭐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이재명 대표님 탓인 것처럼 그동안 국힘이나 몰고 갔죠. 용산에서 그걸.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이 사건에 대입을 시키면서 국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1도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 탓, 무조건 이걸 뭐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이 잘못된 거. 이게 권익이나 국힘이나 정말 유전자가 똑같다. 용산이나 똑같구나.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그 유전자가 너무나 똑같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탄핵만이 정답 아닙니까? 탄핵만이 정답인 것 네. 같네요. 네, 진짜 줄줄이 탄핵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권익위의 수뇌부 그 뭐 그런 언론의 기사에 보니까 권익위의 수뇌부가 우리 국장의 그 소신을 조심껏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면 수뇌부가 이 젊은 국장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책임지고 저는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하시려면 꼭 최고위원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 뒤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6위잖아요. 누적. 그리고 이제 5위 이현주 의원님하고는 150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만 힘을 내면은 이렇게 당선권으로 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고전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또는 뭐 마지막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최고위에 들어가려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그 민낯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이자 증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함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정권을 끝장내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거의 유일한 또 우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체감하셨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사실상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 지금은 후보지만 곧 대표가 되실 분이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실 분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연체 뭐 카드 연체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도지사 때인가 성남시장 때인가 그거를 그 체납자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해법을 해가지고 한 가족들 포함하면 한 5천 명 정도 가까이 혜택을 주셨어요. 정말 그 신불자로
그 앞길이 안 보이는 사회에서 거의 이제 매장될 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길을 네,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해법이 그러면서 일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고 정말 슬기롭다. 이런 좀 사회적 약자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적어도 지금 부자만 위한 이런 정권과는 다른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길에 제가 반드시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꼭 하고 싶고요. 각오는 뭐 열심히 지금도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 맞짱 뜨는 것, 뭐 주저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 억울한 우리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김건희, 권익위 이 3자 특검해서 반드시 이 자들을 처벌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권에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저에게 이 더 씌워진 그 가짜 뉴스 마타도와 이것만 사실이 아님을 저희 진정성만 믿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상위권이었던 그 기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우리 장용진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현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의리와 신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걸 믿어주시면 그 모든 게 허위고 가짜뉴스라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같은 당이고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하셔야지 저를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 올리려는 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하지 마세요. 자, 뭐, 긴 시간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딱히 도와드릴 건 없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는, 참여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딴 것보다, 억울하게 거짓말, 가짜뉴스의 피해를 본다는 게 저로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뭐 그런 마타도어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품고 계시던 의문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